자, 아까 기억법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한번 다시 눈을 감으시고. 어떤 거야? 양파? 아니야. 주차장. 양파? 자, 주차장에 뭐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계단 앞에, 그 다음에 현관 앞에, 그 다음에 신발장, 그 다음에 주방, 거실에, 화장실, 그 다음에 침실에. 야, 여러분 정말 천재들이에요. 이게 보통 자리를 일단 벗어났다가 돌아오면은 잊어버리게 돼 있는데, 자리를 벗어났다가 제 위치에 다시 왔는데 이게 안 잊어버린다는 거는 그 천재성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머리에 있네요. 가능성이 있어요.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이 그러니까 가장 친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시키죠. 목사님 아까 한 거 앞에 가서 하셔야 돼요. 네. 화장실에 아니 근데 계단 안에 연상하게 됐잖아요. 화장실에 안을 자, 다니엘 학습법은 기본적인 마인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첫째는 정체성, 두 번째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절제, 세 번째는 영성, 네 번째는 질문, 다섯 번째는 좋은 친구, 여섯 번째는 성실과 진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비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이들하고 얼마만큼 계획을 잘 짜서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제 애들한테는 이게 공부가 아니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쉐마 학습법은 세 가지. 듣는 거, 프리 액션, 액션, 그 다음에 포스트 액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세 번째는 말하기. 그 속에서 이제 기록하기에서 기억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법. 그래서 이제 포토그래픽 찍는 거, 그런 방법들을 전체를 이렇게 보고 중요한 것들만 글자 하나씩만 하고, 연동법이라든지 또 뭐 그런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렇게, 이 외에도 또 뭐 기억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관계된 책들을 한두 권 정도 더 읽어본다니 그러면 더 좋은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방아쇠 확장법이라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컨설팅 방법이에요, 이게. 예, 컨설팅. 이건 분석입니다, 분석. 그래서 예수님의 컨설팅 학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석법이에요, 분석. 이 방법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컨설팅 하신 데서 얻은 학습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람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세상의 리더자로 만들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책들을 갖다 놓고 세상의 리더십을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교육의 훈련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성경 공부 좀 해봐. 성경 공부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좀 해봐. 이 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좀 공부해.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똑똑해져.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기억이 새로워져. 학교 공부 잘 할 수 있어. 훌륭한 리더자가 될 수 있어. 비전과 꿈을 키울 수 있어. 인성교육이 잘 될 수 있어. 이런 쪽에 흥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우선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천국 때문에 모이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걸 통해 그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가고 성령 받으면서 영혼 속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고 싶어한다. 예수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가장 훌륭한 교회로 성공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 각 교회들을 점검하셨다. 이게 컨설팅이에요. 그리고 성공적인 교회,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되는 방법들을 찾아줬죠. 학습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 본래 컨설팅이란 일반 회사나 업무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하지만 개인의 삶에도 활용할 수 있고 학습의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인생도 수시로 컨설팅을 하면서 한다면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컨설팅의 의미,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예수님의 컨설팅의 핵심은,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컨설팅의 핵심은 항상 뭐예요? 분석이에요, 분석. 네. 우리가 뭐 수지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분석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세 가지예요. 우선 장점이에요. 그 회사의 가치,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회사만의 강점.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별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강점을 찾아내는 것이 분석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약점이에요. 그 회사를 지금 따로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점. 그 회사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이게 사원들의 문제인지 오너의 인식에 대한 문제인지, 물건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품을 생산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유통의 문제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측을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를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결과를 예측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이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이 더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자, 첫째, 강점 찾아서 그걸 유지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다른 약한 과목의 강점 방법 응용하기. 약점 문제점 찾아서 해결하기. 원인 분석, 의지, 자원 분석하기. 예를 들면은 아이가 설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학습에는 관심 지수가 어느 정도냐? 제로 상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제로 상태다. 그렇다면은 네가 이 학습 외에 네가 잘할 줄 아는 게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얘한테 있는 강점은 지금 학교의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부 말고 얘의 인생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강점이 도대체 얘한테 뭐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아이는 요리사예요, 요리사. 하여튼 얘는 꿈에도 요리사야. 그러니까 이게 얘는 강점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걸 허락을 안 해. 우리 부모들은, 한국식의 부모는 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 성실하게 다녀서 공부 과목 제대로 잘 밟고 그러고 나서 좋은 직장 들어가 가지고 뭐 사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근데 사실은 그 개념 자체가 그거는 부모 세대고 지금 앞으로의 세대는 전혀 그거 안 맞아요. 그거는. 예, 전문가 시대는 그거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다면 얘한테 있는 강점이 뭔지, 우리 이제 멘토링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정말로 얘가 하고 싶어 하고 얘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이 뭔지. 지가 게을러 가지고 학습을 등한히 하면은 그거는 이걸 고쳐서 학습을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쪽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얘한테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찾아서 이거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걸 키우는 쪽으로. 그게 학원이 됐든 그게 직장이 됐든 이게 순서는 바꿔질 수도 있는 거예요. 순서는 공부 뒤에 하고 먼저 일터에 가고 기술을 먼저 배우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학문은 뒤에 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변화와 발전은 올바른 분석에 또 시작된다. 따라서 분석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이 리더자는 이 분석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 분석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분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나눌 뿐 쪼갤 석. 복잡한 현상을 다양한 각도로 풀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개념이나 대상을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한 요소로 분해하고 물질이나 조성이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따위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써서 알아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원자니 분자니 이거 전부 다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분석은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올바른 분석이 위대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올바른 분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탕자. 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 살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으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그대로 가다가는 결국 굶어 죽게 될 위기에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탕자는 비참한 자신의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냥 잊지 않고 뭘 합니까? 분석을 시작을 했어요. 우선 분석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원인은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원인은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 요인이 있어. 뭡니까? 재산 다 탕진했는데 아버지 별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돌아가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뭡니까? 종으로 가자.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딱 내려놓으니까 해결이 돼, 이게. 그리고 나서 행동합니다. 결과는 상상 밖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죠. 올바른 분석은 탕자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죠. 만약 그가 그의 현실을 분석할 줄 모르고 계속 그대로 갔다면은, 세상 원망만 하고 한숨만 쉬고 그러고 갔다면은 돼지우리에서 한탄하다가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되고 그 성은 모두 굶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이제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 상태에 있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분석해서 삶의 길을 찾아가요. 현실 분석을 합니다. 자, 지금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굶어 죽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회가 어느 쪽에 있느냐?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게 아니고 기회는 아람 군대 쪽에 있는데, 여기에 장애 요인은 뭐예요? 가면 잘못하면 죽는다. 적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그냥 있다가 죽는 게 나냐? 거기 가다가 죽는 게 나냐? 예. 그랬더니 가다 죽는 게 낫다. 네. 이런 분석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야, 이제. 그래서 행동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야단 맞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 아닙니까? 맨날 말만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그 다음에는 행동을 안 해. 그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 예, 이런 문제예요. 결과 가는 과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뭔가 움직여 봐야 돼. 그 움직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이미 다 상황이 뻔하게 다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실을 사마리아성에 알림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살게 된 거죠. 예수님의 7교회 분석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분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분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 이기는 교회로, 상 받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이제 분석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건강한 교회,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들을 분석해 주셨고, 그 좋은 점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왜 이 문제 없는 교회에 오셔서 또 분석을 해줍니까? 그거를 강점을 계속 키워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강점을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것도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그 지역의 성지순례 가보면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단들이 와서 천년왕국 어디서 세워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쫓아가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올바르게 강점을 발전시키고 계속 변화 주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강점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6교회는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강점을 찾으셨고,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 약점을 찾아주고 그것들을 고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고쳤을 때와 고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예측 가능한 결과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어떻게 하고 싶으냐? 문 닫고 싶으냐? 살아남고 싶으냐? 살아남고 싶은데요. 그러면 장애 요인을 치워라. 이거를 해결해라. 그리고 너희의 강점을 발전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예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분석하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아노라. 이게 장점이야. 이 교회의 강점.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함부로 와서 엉뚱한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 열심히 일을 해. 게으르지 아니해. 이런 게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의 강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해도 밝은 부분이 있고 아무리 밝은 곳이라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분석을 할 때는 약점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강점을 찾아야 됩니다. 약점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 그런데 강점을 보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약점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분석하고 또 잃어버리기 전에 어땠는지 분석하고 잃어버리게 된 이유를 분석하고 잃어버린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대로 가면은 촛대가 옮겨져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이 사라져. 교회의 존재가 없어져. 결국 문 닫아. 이때 가능한 모든 결과 분석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에 가졌던 자세, 그 정신, 그 가치를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해요. 예수님은 나머지 6교회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교회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교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컨설팅의 목적은 이거예요. 좋은 점을 찾아 발전시키고 약한 부분을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삶,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멘토링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부분들을 찾아 더욱 강화시켜주고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강화시켜줌으로 건강한 학습을 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학습 멘토링의 목적이에요. 자, 학습 발전을 위해서 분석을 하는데 학습의 발전을 위해서 분석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잘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강점, 장점 찾아서 발전시키고 그 방법을 다른 곳에 응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전용한다면 이 방법을 안 되는 과목에도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예요. 다른 약한 과목들을 강한 과목으로 만들 수 있다. 다음 이야기는 떨어진 과목을 분석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집에 이제 동서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딸이 수학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밑에 동서가 자기가 한번 봐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카에게 지금까지 학교 학원에서 본 수학 시험 문제지가 있으면은 다 가지고 와보라고 했어요.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언제부터 그 분야에서 점수가 나쁘게 나타나는가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학기 초만 해도 95, 88, 91점 그러다가 어느 날 63점 그 이후로 50, 53, 49 곤두박질 쳤어요. 그렇다면 95, 88, 91, 63, 50, 53점, 49점 이와 같은 사실이 팩트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떨어지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이 90에서 또 91점에서 63으로 갈라지게 된 그 중간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얘가 이해하고 있는 점이 어디까지고 어디서부터가 이해가 안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나올 때는 괜찮았는데 91점에서 갑자기 63점으로 팍 떨어질 때는 뭡니까? 분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얘는 아직 분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아이가 그 다음부터 계속 분수를 만나고 분수 형님을 만나고 또 분수 아버지를 만나고 계속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이게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도 그러면 얘가 초기에 못 잡은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분수가 안 되는데 분수 아버지 붙들고 계속 지금 교육을 시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카에게 분수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피자 한 판 놓고 이제 분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잘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 안 되는 이해를 통과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걸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공부는 그게 잘 안 되는 구조예요.
할 수가 없죠. 선생님 한 분이 아무리 애들 작아도 20, 30명 데리고 있는데 이 애들이 하나하나의 이해력에 맞춰서 그 과목을 진도한다. 그러려면은 30명이면 1학년짜리만 30반이 나와야 돼, 이게. 이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결국은 아이와 부모의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학원에 갖다 보낸다고 얘가 학원에서 갑자기 이해력이 뛰어나니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하되 이해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이해되도록 통과를 시켜 가야 돼, 이게. 다른 거 다 접어놓고 그 통과를 시켜 나가면은 계속 달리다 보니까 앞에 가는 놈은 걸어가니까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질문 방법 중에 육하 원칙보다 좋은 건 없어요. 우리는 육하 원칙이라는 걸 들었지만 그걸 잘 사용을 못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자, 육하 원칙에 누가 원인 찾는 거예요. 장애 요인 찾기, 도와줄 자원 찾기 등에 사용합니다. 결국 선택해서 진행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줄 분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이 법칙을 만든 사람이 누구며 왜 만들었을까요? 자, 결국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될 당사자는 누구이죠? 저예요. 네.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은 결국 누구죠? 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언제까지 잘했고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한 질문이에요.